심하여자. 내가 잘못했다. 그럼 난 이 형 아니냐? 엄마 살려주라. 살려주라 종대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사랑하는 감독 중 한 분인 유하 감독. 영화 감독 이전의 그는 시인이자 수필가였는데요. 1993년 시단의 파란을 일으켰던 본인의 시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 정동에 가야 한다를 바탕으로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아 첫 장편 영화에 데뷔했으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대로 잊혀지는 듯 했으나 9년 만인 2002년 짜잔 하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로 컴백, 흥행에 성공하게 되죠. 기세를 몰아 2004년 말죽거리 잔혹사, 2006년 비열한 거리를 연달아 흥행과 비평 모두 성공시키고 2015년 강남 1970으로 거리와 폭력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자, 그럼 유하 감독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연출 디테일과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스토리를 요약해주는 영상이 아닙니다. 꼭 좀 영화를 먼저 보신 후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1, 먼저 제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말죽거리 잔혹사의 원래 시나리오 제목은 절권도의 길이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원래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모든 학생과 청소년의 우상이었던 이소룡. 당시 시대를 살아온 감독에게도 이소룡은 큰 의미였는데요. 감독의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영화이기에 이소룡의 절권도의 길을 영화 제목으로 설정하고 어린 시절의 현수가 이소룡의 정무문을 보는 장면으로 영화를 시작합니다. 내 꿈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이소룡처럼 되고 싶다는 거였다. 2004년 개봉 당시 이소룡에 대해 잘 몰랐던 어린 친구들을 위해 먼저 이소룡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비열한 거리의 원래 제목은 비루한 것들의 카니발이라는 다소 난해한 느낌의 제목이었습니다. 역시나 영어 제목은 원래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네요. 신문지 깔고 과자 부시러기 같은 거나 먹다가 아까 그 검사님 명함 있으면 하나만 주십시오. 황 회장 괴롭히는 검사를 봐불고 돈 좀 만지게 된 병두팸. 고기도 먹고 룸사롱에서 그들만의 축제를 벌이는데요.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땐 도우미도 섭외하고 하마의 바지에서 나오던 휴지가 지폐로 변하기도 하죠. 건달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축제를 제목으로 설정했는데요. 이 축제에 살인과 죽음이 뒤섞이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인과 마찬가지로 홀 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까지 있는 상처를 그가 가장 무방비 상태인 집안 잔칫날에 죽이는 병두. 말 그대로 축제와 피 튀는 살인이 공존하는 원제와 딱 어울리는 장면인데요. 하지만 흥행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마틴 스콜세이지의 비열한 거리를 오마주한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강남 1970 역시 시나리오의 제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일대가 전부 영동지구입니다. 금괴포란 형이 뭐 명당이란 얘기야. 깡촌이었던 마을이 발전해가는 과정에 빛과 그림자를 표현한다는 의미로 시나리오 제목을 강남 블루스로 지었는데요. 역시나 좀 더 흥행 가능성이 있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 제목은 원래 제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리얼리티 액션과 지리는 느와르 감성. 모든 것이 리얼해야 하는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현장은 말 그대로 잔혹했습니다. 이 정도 빠따는 그냥 가볍게 진짜로 맞아야 했죠. 이 소리가 효과음이 아닌 실제로 나는 소리라고 하네요. 이 정도는 뭐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 말죽거려서 농담해. 똑까봐 씨발로가 똑까봐. 짤 없이 진짜 제대로 가슴을 맞기도 했습니다. 명치를 잘못 맞아 잠깐 실신까지 하기도 했다고. 사실 당시 2학년이 3학년 교실에서 난장을 까는 일은 아무리 잘 나가는 새끼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영화적으로 우식의 상남자적인 면모를 과장하기 위한 패싸움 씬. 이 역시 전체적인 동선만 정해놓고 실제로 그냥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카메라는 이 모습을 그냥 길게 담기만 했죠. 아덴비아 놈들아. 어금니 물어. 이 새끼야 이게. 이런 개새끼야 이게. 이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처맞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씬을 찍기 전 오전에는 캐비넷에 갇혀 밟히는 장면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태어나서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이 맞아본 적은 처음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밟히는 장면을 찍을 때 권상우 배우는 전투와 굽에 눈 주변을 맞아 찢어져 꿰매야 하는 부상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우식이 선생 발을 잡고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이 장면은 삭제되고 우식의 대사는 찍새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야 승모아들, 너이 씨발로마 끝장을 보자. 위험한 진짜 시멘트 바닥에서 별다른 안전 장치도 없이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와중에 감독은 시멘트 먼지가 검은 교복과 어울리는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네요. 드디어 할 일을 하나 찾았다. 길은 정해졌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자신의 길을 찾아낸 현수의 수련.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나는 꽃 와이어 없이 실제로 세 손가락만으로 푸시업을 해내는 권상우 배우. 이소룡이 고안한 최상급 복근 운동 드래곤 플래그는 권상우 배우가 꼭 넣어달라고 한 훈련입니다. 역시나 진짜로 해냈죠. 그냥 흘러가는 몽타주 시퀀스로 설정한 장면인데 권상우의 몸 때문에 관객의 뇌리에 박히는 장면이 됐습니다. 확실히 대가를 부셔. 영화의 하이라이트 1대8 액션 시퀀스. 하이라이트이니만큼 훨씬 더 힘든 촬영이었습니다. 곰으로 만든 쌍절곤이지만 그래도 당연히 아프죠. 너무 아프다고 해서 소품을 절단해 안에 솜을 채워 넣었다고 하지만 뭐가 됐든 이렇게 맞으면 겁나 아픕니다. 1대8 싸움이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주인공 버프 너무 심하게 타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감독은 주인공뿐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쌍절곤을 이렇게 잘 쓰면 충분히 가능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감독은 리얼리티를 중시하고 다 겪었던 경험담을 쓴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픈 촬영의 연속이었지만 가장 아팠던 건 바로 아빠한테 맞을 때였다고 합니다. 부자 간의 감정에 완전 녹아있어 마음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천호진 형님의 손이 무도가의 손이기도 하니까요. 비열한 거리의 액션도 영화사에 길이 남을 만한 명장면이 많았죠. 관리만 해야죠 되겠냐? 이런 거 몇 개는 갖고 있어야지. 초반 병두가 어렵게 하나 맡은 오락실이 공격받는 장면. 대부분 고장나거나 안 쓰는 기계를 구해서 세팅해놨는데 액션씬을 찍으면서 하필 몇 대 있지도 않은 멀쩡한 기계를 딱 골라서 부셔버리는 바람에 변상해야 했다고 합니다. 야 병두야, 예 형님. 전쟁이다.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액션씬은 전작보다 스케일이 훨씬 커졌습니다. 학생이 아닌 조폭들이니까요.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의 액션씬을 보고 충격을 받은 감독은 이에 필적할 만한 액션씬을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스텝과 배우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보이는데요. 감독 필모 중 가장 애착이 깊은 장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땅 갖고 장난치는 새끼들은 땅에다 묻어야지. 독사파의 습격으로 땅에 묻힐지도 모르는 상황. 연출부 스텝의 팔에 가짜 피부를 붙이고 촬영했습니다. 봉고차는 세트에 세워놓고 찍은 후 창밖의 풍경은 CG로 심어 만들었습니다. 차 안에 있는데 이런 뷰는 어떻게 찍는 건지 궁금한데요. 봉고차 천장을 뜯어내고 차체를 반으로 잘라서 카메라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이렇게 지리는 액션씬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싸움은 이렇게 참혹한데 민호가 만드는 영화 속 액션은 붕붕 날아다니는 무현물 보는 듯한 스턴트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랑 많이 틀리네. 리얼하게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 한 맞출 때 오케이 하셨었죠? 이 대사는 진짜 리얼한 액션을 보여줬던 말죽거리 잔혹사 촬영 당시 무술 감독과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따왔다고 합니다. 쌩한 건달력이 한번 만들어봐라. 우정? 그런 달달한 게 남아있기는 헌가? 역시나 날 것 그대로의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감독의 노력.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시대의 잔혹함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기교 없는 폭력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똥 싸고 있는데 공격하는 시대의 잔혹함. 무기를 사용하는 건 간결하면서 임팩트 있는 합을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직장 다니는 오빠가 한 분 있다고 들었는데. 동생의 상견례 자리를 뒤로 한 채 덕제를 치러 가는 종대. 비가 오는 밤인 건 누아르의 국룰이죠. 감독은 이 씬의 컨셉을 비와 물과 피가 범벅이 되는 밤으로 설정했습니다.
가족 행사의 빈자리와 폭력적인 장면을 교차 편집해 슬픈 감정을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억소리 나게 성의 표시해줘야 당 복귀가 빠를 낀데. 이곳은 한국에서 시대극을 찍으려면 빼놓을 수 없는 합천 영상 테마파크입니다. 워낙에 한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곳이라 어떻게 다르게 보여야 할지 고민했는데 마침 촬영하는 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어디가 어딘지 잘 안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누아르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뒤통수를 맞고 끌려온 곳은 양기택의 창고. 몽둥이는 살짝 휘어지는 안전 소품이고 기택이 휘두르는 체인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소품인데요. 항상 말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겁나 아픕니다. 이 씬은 지방의 한 곡물 창고에서 찍었는데요. 이민호 배우는 이 험한 액션씬을 치고 박는 것보다 모기와 쌓인 곡물에서 나오는 이름 모를 벌레와의 사투가 더 괴로웠다고 하네요. 지 식구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든 구해오겠지. 전체적인 액션의 동선은 미리 정해놨는데요. 첫 테이크를 찍을 때 이민호 배우가 갑자기 합이 기억나지 않아 몸이 움직이는 대로 즉흥적인 액션을 막 했는데 그걸 또 무술팀이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감독은 오히려 더 본능적인 날것의 느낌도 나고 배우에게 나오는 첫 테이크의 진정성이란 게 느껴져서 계획에 없던 액션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도 무겁고 한쪽 다리도 성치 않은 길수의 액션은 멋있게 합을 주고받는 것보다 애절한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액션을 간결하게 구성했는데요. 합을 빨리 끝내기 위해 도끼를 쓴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영화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별명이 강도끼였다고 하네요. 동생의 은인인 길수를 작업하려는 용기. 아이고, 사람을 다리미로. 감독은 종대가 더 크게 분노할 수 있도록 길수를 최대한 잔인하게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선하게 살길 다짐하고 잡았던 다리미를 살인 도구로 설정해 장면이 주는 잔혹함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는 뒤틀린 자본주의를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김래원 배우는 액션보다 용기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본인을 향한 자괴감 등 여러 가지 감정을 살인 후 잠깐 나오는 표정에 담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 액션씬이 전작들에 비해 확실히 커졌습니다. 감독은 땅에 관련된 싸움이 실제화된다는 의미로 핏빛 땅과 피아 식별이 어려운 싸움 그리고 비로 설정했는데요. 개각도 촬영과 고속 촬영으로 빗방울이 보이도록 촬영했고 후반 작업으로 흙의 색을 더 붉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질 땅도 아닌데 윗대가리들의 장기말처럼 희생되는 청춘들의 지옥도를 표현했습니다. 이 씬은 장마가 오면 찍을 계획이었는데 촬영이 늦어져 장마가 끝나고 한창 뜨거운 여름날 찍어야 했습니다. 기온이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데 비를 뿌리며 찍어야 하니 불쾌지수가 높아 다들 예민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비를 며칠 동안 뿌려대니 흙이 씻겨 내려가서 바닥에 돌이 나와 부상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민호 배우는 촬영 중 발톱이 빠져서 마취 주사를 맞아가며 열연했습니다. 감독의 의도대로 피아 식별이 되지 않아서 김래원 배우가 정말 열심히 닥치는 대로 다 패버렸는데 아까 맞았던 무술팀 한 분이 쓱 오더니 전 아군입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 메인 주제와 함께 영화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지금이 찬스야. 용기를 내는 거야. 말죽거리 잔혹사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남자의 용기라고 합니다. 소심한 현수가 온갖 시련을 겪으며 용기를 갖게 된다는 성장 드라마를 구상했는데요. 이에 대한 미장센으로 태권도장 벽에 용기라고 한자로 크게 써서 걸어뒀죠. 닦아요 이걸로. 감기 들겠어요. 여자에게 말도 못 걸던 소심남이 첫사랑에게 용기 내어 말도 걸어보고 학교 짱인 친구와 맞짱도 까보고 선생과 아버지에게 반항까지 하더니 급기야 선도부의 강력한 권력을 박살내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비열한 거리의 중요한 주제는 악의 되물림입니다. 철거촌 출신이면서 가족 많은 살뜰히 잘 챙기는 병두가 대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줄 땅을 어떻게 팔어? 둘째 아드님이 지금 고3이죠. 본인과 같았던 철거촌 주민들에게 가족을 볼모로 협박한다는 아이러니. 여동생이 참 예쁘게 생겼대요. 병두 역시 독사파에게 가족으로 협박을 받게 되죠. 심하게 하자.
형님이었던 상철을 봐버리고 난 뒤 상철이 노래 부르던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병두 역시 악이 대물림 된다는 느낌으로 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병두 역시 상철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심하게 하자. 이건 내가 좋아하는 팝송인데 뜻이 근사해.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면 죽는 건데 황 회장도 결국 죽을 것이라는 암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를 죽이는 건 민호일까요? 아니면 종수일까요? 강남 1970의 또 다른 중요한 모티브는 가족입니다. 오늘이 오빠 생일이야. 생일? 생일을 모르는 종대에게 처음 만난 날을 생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 매년 그냥 넘어가기 좀 그랬다. 이제 진짜 시집 가도 되겠다. 야. 종대는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길수는 딸을 위해 건달을 그만두고 세탁소를 운영하죠. 용기 역시 본인의 가족이 될 사람을 위해 남의 가족을 짓밟는 캐릭터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가족은 결국 모두 해치되고 맙니다. 경험이 담긴 디테일한 설정과 고증. 그의 봄, 우리 집은 강남으로 이사를 왔다. 계획도시 강남이 아직 완성되기 전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한 현수의 부모님. 감독 역시 중학교 때 아버지의 전근으로 역삼동으로 이사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 무대 정문고등학교의 모델이 된 상문고등학교 출신이죠. 선도부장 이종혁 형님과 OST 타이틀곡을 부른 JP 진표 형님과는 상문고 동문이라고 하네요. 아, 이건 여담인데 유부남 이종혁 형님의 첫 영화 데뷔작입니다. 고등학생 역할이 너무 부담돼서 얼굴에 보톡스부터 맞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초 시골길에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당시의 말죽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분위기여서 공사가 한창인 도로를 세팅해서 재촬영했다고 합니다. 감독의 학창시절 잊을 수 없는 사건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버스를 매번 대여해서 꾸밀 수 없어서 아예 폐차 직전에 버스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버스를 재현하기 위해 앞문을 막아버리고 버스 안내양의 감시 하에 옆문으로 타고 내리던 버스로 개조했습니다. 비열한 거리는 실제 조폭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둠의 세계를 고증했습니다. 걔하고 감독님하고 친구해. 그놈 만나보면 되겠구만. 영화 진짜 제대로 하려면 조폭들 직접 만나봐야지. 감독이 형사와 건달에 대해 조사할 때 형사랑 깡패들이 형 동생 하면서 잘 지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 우리 에이스 마흠이. 아니 남자가 술에 치면 안 되지. 까짓 거 뭐. 아이씨. 그래서 민호가 형사를 먼저 취재하다가 형사가 잘 아는 건달인 병두를 만나게 된다고 설정했다고 하네요. 실제 건달들의 숙소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하고 인터뷰 내용과 상상을 합쳐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실제 건달들이 영화를 보고 한 방에 사람이 너무 많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평을 했다고 하네요. 중간에서 처세 잘해라. 맨날 형님 똥구멍이나 핥고 다니지 말고. 그래? 사실 조인성 배우는 전라도 사투리 1도 해본 적 없는 서울 토박이입니다. 나름 열심히 연습했겠지만 그래도 좀 어색하긴 하죠. 영치 아래로 반만 놓고 갈라니까 잘 찌를 수 있겠는가? 아따 씨, 우리가 씨방문 수술하러 왔어? 내장 살펴가면서 찌르게? 아, 사랑 나누기가 뭐다요, 천실합게. 안 그냐? 그래요. 그 애누리, 빠구리, 아싸, 가오리 나라도 우리가 그 나누린 익숙하지 않을게. 하지. 그런데 이게 또 건달은 말이야. 굶어 뒤져도 자존심 하나로 가는 거예요. 자존심 버리는 순간 뭐다? 양아치다. 전라도 출신 건달이 서울에 오래 살다 보면 말투가 일하고 바뀐다고 하네요. 강남 1970의 장안인력 건달들도 사실 전라도 출신이라는 설정이었는데 서울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 어색하다는 걸 이때 깨닫고 과감히 사투리를 포기, 수원의 인력사무소로 설정을 바꿨다고 합니다. 강남 1970 역시 순수 창작물이긴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일대가 전부 영동지구입니다. 이 씨는 손종목님의 책 서울도시계획 이야기에 나오는 서울시장과 시청의 도시개발 과장이 제2의 서울을 물색하는 과정을 모티브로 서울시장을 중앙정보부장으로 바꿔 설정한 장면입니다. 명당이란 얘기야. 당이 그 제복이 있어 보여. 당시 넝마주의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헌 옷이나 폐품 등을 주워 모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입니다. 다른 말로 양아치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의미가 됐죠.
뭔 동네 양아치들이 이렇게 잘생겼어. 가난해 보이려고 머리를 붙였지만 순정 만화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매직. 고증 실패한 거 아니.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종대와 용기. 이곳은 임실에 있는 빈 움막을 인테리어 싹 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안에서 자고 있는데 포크레인부터 들이대는 시대의 폭력성. 이 씬은 조세희님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나오는 70년대 식사 중인 가족의 집을 부수는 내용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전당대회만 확실하게 때려부셔. 지방의 조폭을 불러 모아 상대방의 총재 선출을 방해하려는 서태곤 의원. 1976년 신민당 전당대회에 김태촌이 조직을 이끌고 난입했던 사건을 모티브로 설정했습니다. 애들은 다 뭐하니? 너네들 나랑 같이 서울 좀 갔다 오자. 실제 사건에서도 건달 머릿수가 부족해 운동부 학생의 동네 양아치들까지 싹 다 모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70년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으려고 전국을 다니며 장소 헌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길수의 집은 임실에 비어있는 수몰 예정지에 폐가를 보수해서 만들었습니다. 철거하려고 하는 걸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겨우 찍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제 영화에만 남아있는 공간이 됐네요.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는만. 양기택 밑에서 일하게 된 용기.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의 유일한 고택 문화재인 학인당에서 촬영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 유명하죠. 창배와 함께 캬바레에서 일하며 흥신소 일까지 하고 있는 종대. 의상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양복을 쫙 빼입고 있을까도 생각했지만 한 시대를 풍미한 제임스 딘과 크리스 미첨의 이미지를 따와 가죽 자켓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뭔들 안 어울리겠냐마는. 어떤 년은 사우디 간지 서방한테 쥐약 바른 김도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실제 신문 사회면에 났던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중동으로 가서 달러를 벌어오던 시절이었는데요. 이때 제비라는 직업이 생겨나고 수많은 가정이 춤바람으로 절단났다고 하죠. 아니 학교에서 왜 충성을... 유신 교육이 한창이던 시절 남고 학생들은 실제 경례를 했다고 하네요. 가서 네 반찬 먹어. 햄버거를 비롯한 친구들은 모두 감독의 고등학교 시절 친구를 모델로 설정한 캐릭터입니다. 진짜 도시락에 침을 뱉었고 또 그걸 그냥 먹는 친구도 있었다고 하네요. 햄버거는 이 캐릭터 그대로 비열한 거리에서 하마로 등장하는데요. 연장임을 표현하기 위해 이 영화에서 눈에 익은 배우를 많이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78년 당시 실제 볼펜을 찍어 부수는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볼펜 만드는 모나미의 기술도 발전했기에 요즘 볼펜은 잘 부서지지가 않아서 특수 제작한 볼펜이라고 하네요. 우리 딴 돈으로 고고장이나 가죠. 우식의 모델이 된 실제 감독의 친구가 학창시절 가발을 쓰고 나이트를 출입했다는 기억으로 설정한 가발입니다. 감독의 학창시절 입었던 체육복을 기억해 비슷하게 제작했다고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사막 유희의 이소룡 복장과 비슷한 것 같아 더 좋았다고 하네요. 뭐야? 지금 보는 거리 갖고 나와. 당시에 야설쯤으로 볼 수 있는 길거리 베스트셀러. 당시 실제 감독이 재미있게 봤던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마성규와 견질련은 감독의 시 세운상가 키드의 사랑에도 등장합니다. 조폭의 실제 몸까지 고증했습니다. 이 장면 때문에 촬영 전 미리 운동을 하려 했던 조인성 배우에게 그러지 말라며 일부러 관리 안 된 몸을 유지하게 했다고 하네요. 돈을 받기 위해 안방에 오줌을 싸는 극악 무도한 짓까지 벌인다는 건달의 증언을 듣고 바보가 좀 주물러봐. 거실에서 출장 마사지를 부른다는 설정으로 순화시켰다고 합니다. 너는 참 건달 티가 안 나서 마음에 든다. 몸뿐 아니라 패션도 최대한 조폭스럽게 만들려 했지만 그건 실패. 아니 무슨 사람이 뭘 입혀도 그대로 페피가 돼버리니까. 요즘은 건달도 이렇게 생겨야 돼. 사실 깡패가 검사를 살해한다는 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건 영화니까 좀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설정입니다. 트렁크에 실은 채 확인 사살까지 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건 삭제했다고 하네요. 길수가 운영하는 세탁소는 순천의 세트장입니다. 이 한 컷을 찍기 위해 순천에 아주 오래된 세탁소를 찾아가 사장님께 기술을 배워 엄청나게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영동 쪽에 땅을 보고 있는데
같이 반지 좀 돌리죠. 반지를 돌린다는 말은 감독이 조사 중에 알게 된 당시의 부동산 은어라고 하는데요. 땅값이 많이 올라 소개한 사람에게 금반지를 돌리던 관행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나머진 되돌이 치는 대로 줄게. 되돌이는 매물의 가격을 올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당시의 부동산 은어입니다. 사기를 치자는 얘기입니까? 종대의 이 대사와의 연결로 강남에 땅 좀 산다고 그 많은 대선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윗대가리 분들의 토지 계획을 가장한 땅 투기 계획을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청와대에서 땅 투기한다고 소문나면 자네하고 난 조용히 죽는 거야. 여기 논현동은 시청, 대치동 여긴 천변 저습지인데요. 강남 개발 계획은 관련 다큐멘터리를 참고해 최대한 고증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3 한강교는 현재 모습인 한남대교를 항공 촬영한 후 CG를 입혀 만들었습니다. 실제 지금의 한남대교를 짓기 전에는 강남에 땅 투기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70년대 초 한남대교와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강남이 대규모 개발되면서 땅값 역시 떡상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던 70년대 초 강남의 모습. 완전히 깜짝이구만. 이곳은 나주의 벌판에서 찍은 후 축사나 민가 같은 건 CG로 지워 만들었다고 하네요. 자기 혹시 서태곤 의원이라고 알아? 당시 요정은 재테크 관련 고급 정보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곳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요정 사장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룸빵의 돈은 주식 정보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 세탁소 한단 말 아직 안 했거든. 정민 씨 집에서 무리한 요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식 때 우리 세탁소 하는 거 말 안 나오게 해달라는 건데. 야, 네가 이 집에서 못 나가서 한 달이 났구나. 시집은 가야 하겠는데 세탁소 하는 걸 숨기고 싶은 선예. 아직 어린 나이인데 시집을 서두르는 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했는데요. 김서련 배우는 20대 초반인 선예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하려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감정을 잡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달리는 데까지 다 내 땅이야. 낭종대 돈 연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 대사는 당시의 유행어 땅봉구 돈병철을 오마주한 대사입니다. 당시의 영화 썸머타임 킬러의 크리스 미첨을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설정했는데요. 문제는 실제 70년대 타던 오토바이를 힘들게 구해오긴 했는데 이게 이민호 배우의 기럭지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쿠터처럼 보일 정도로 작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바이크는 포기할 수 없어서 최대한 클래식한 바이크를 다시 대여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강북으로 넘어가시죠. 아니, 춤으로 땅을 얻는 게 진짜 가능하다고? 당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희화해서 만든 설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폭들의 문신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당시엔 문신이 흔치 않아 깡패들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폭이라는 클리셰가 있으니까 깜빵에 한 번씩 다녀올 때마다 조악하게 한다는 설정으로 라인만 따서 그렸습니다. 너 복귀하면 강북에 업소들은 규제 좀 세게 할게야. 실제로 강남 개발을 위해 강북의 업소엔 세금을 많이 때려버리고 강남에서 사업하면 면세 혜택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세금 면제해주면 저부터 넘어갈게요. 다들 강남으로 넘어가니 강남 상권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죠. 옛 모습이 남아있는 극장을 못 찾아서 원주에 폐쇄된 극장을 섭외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청소와 보수 작업까지 싹 하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어린 시절 단체 관람했던 임권택 감독의 반공 영화 증언을 살인의 순간에 프로젝트로 쏘아 미장센을 만들었습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배드씬. 야, 맛있겠다. 오늘은 좀 맵게 됐다, 야. 그 시절 학생들의 아이돌? 떡볶이집 아줌마. 여러분이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김부선 누나는 당시 최고의 섹시 여배우만 찍는다는 에마 부인 시리즈 3대 에마 출신입니다. 잘생겼다. 자주 와. 한가인을 못 잊어서 찾은 곳은 못 잊어 떡볶이. 이곳은 양수리 야외 세트장에 만든 거리입니다. 아유, 단단하네. 이거 좀 만져봐. 놀랍게도 이 대사는 김부선 배우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김부선 누나가 최선을 다해 정말 많은 대사와 설정을 준비했는데 한 번에 오케이 컷이 나와서 못다한 대사가 많다고 하네요. 햄버거가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시나리오 초고에 있었는데 현수의 성장통에 더 집중하기 위해 삭제했다고 합니다. 왜 그래?
하지만 현수의 진정한 사랑은 어장 관리의 찐 고수 은주. 이렇게 키스해놓고 은주는 선도부에게 발린 후 떠나는 우식과 함께 사라집니다. 사실 함께 간 여행지에서 다음 주에 생일이라는 은주의 말을 들은 현수가 생일 선물로 라디오를 사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나 결국 은주는 나타나지 않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친구가 개처 발리고 학교를 떠난 와중에 친구의 전 여친 때문에 설레한다는 감정선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삭제해서 우식이 은주와 함께 떠난다는 느낌이 약해졌습니다. 시나리오 상에는 우식과 도망가서 좀 살다가 현수에게 엽서를 보내서 다시 만나게 되는 버전도 있었고, 은주와 우식이 함께 차린 은주상회 앞에서 임신한 상태로 현수를 만나는 버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 삭제하고 관객이 마음껏 상상하는 열린 결말로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병두와 현주. 올라가면 커피 한 잔 안 주냐? 오늘 너무 늦었다. 다음에 와. 내가 맛있게 타줄게. 한겨울에 찍게 됐지만 가을이라는 설정이라 단풍잎을 만들어 붙여서 계절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입김이 푹푹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원래 시나리오에는 방에 들어가서 배드씬까지 있었는데 다 날려버리고 키스씬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왜죠? 이 영화는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말이죠. 나 건달리 그만둘게. 평생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거리 3부작 중 청불 영화답게 강력한 야함을 자랑하는 강남 1970. 보스의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용기. 우리 시골 내려가서 살면 안 될까? 사실 용기와 소정의 배드씬을 이렇게까지 보여줘야 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감독은 이 여자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용기의 감정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세 관람가로 만들면 더 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겠지만 시대상과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처음부터 청불로 계획했다고 하네요. 김밥 잘 싼다. 사랑하는 여자이지만 형님의 애인인 소정이 싸준 김밥. 해바라기에서 당면과는 다르게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의 비루함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입에 쑤셔넣는 느낌으로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땅으로 주시죠. 500평만 주세요. 한편 종대는 상남자 키갈 한 방으로 미나리밭 500평을 받게 됩니다. 압구정 미나리밭 괜찮죠? 이 넓은 미나리밭이 압구정 로데오와 가로수길이 될 줄 성인은 알았을까요? 이 땅만 가지고 사람만 있었다면 천억대 자산가가 되는 건데 도시개발과 문과장을 작업하려는 종대. 분명 아리따운 사모님과 뜨밤을 보냈는데 누구세요? 남의 사모님도 모자라서 기사까지 따? 감독은 종대가 문과장을 어떻게 협박해야 할지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감금해놓고 고문을 할 수도 없고 일반적인 미인계로 빼오기에는 너무 큰 정보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남색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은근히 웃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저 죽습니다. 왜 이래? 오마주를 넘어 이소룡 영화를 그대로 사용한 말죽거리 잔혹사. 어장관리 오지는 은주의 플러팅. 혹시 기타 칠 줄 알아요? 언제 한번 듣고 싶다. 기타는 언제나 남자의 로망.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타를 전혀 못 치는 권상우 배우입니다. 아이씨 노래 참 영화를 위해 엄청나게 연습해서 이 장면을 찍을 수 있었죠. 은주 어장 속에서 행복한 한 마리의 물고기 현수. 양희은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가장 쉬운 코드로 이루어진 곡이라 선택했다고 합니다. 감독도 처음 기타를 배울 때 이 곡으로 배웠다고 하네요. 따라 부르네. 너무 오글거려서 NG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죠. 상철아, 박검사 말이야. 네가 봐라. 상철에게 박검사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주문은 말론 블란도 주연의 대부에서 보나세라가 돈 꼬를레오네에게 본인의 딸을 폭행하고 집행유예로 나온 놈들을 죽여달라고 하는 장면을 모티브로 삼아 설정했다고 합니다. 도시 근사에
황 회장이 부르는 올드 앤 와이즈는 감독이 학창시절부터 즐겨 듣던 팝송인데 언젠가는 영화에 꼭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던 곡이라고 합니다. 영화 25시에 나오는 안소니 퀸의 연기를 보여주며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표정을 지어달라는 감독의 주문을 남궁민 배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성이가 박승구 의원을 모시는 자리. 이 노래는 일본의 유명한 엔카 블루라이트 요코하마입니다. 70년대 초 일본 노래는 전부 듣지도 못하게 금지시켰던 시대였는데요.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일본 문화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폭력과 슬픔이 교차하는 장면에 느와르적 감성을 배가시키는 이 곡은 프레디 아길라의 안악입니다. 감독이 중학생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시나리오를 쓸 때 이 노래를 들으며 작업했다고 하네요. 이소룡의 절권도가 오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전통 무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과 연관지어 정신만 딱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무도나 공부나 다 똑같은 거야. 이소룡 키드인 현수를 비난하는 아버지를 전통 무술인 태권도 관장으로 설정했습니다. 검도장이 아닌 마루 바닥으로 된 체육관을 찾고 찾다가 부안에서 찾아냈다고 하네요. 어른들이 옛날엔 빵집에서 미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시 고등학생이 빵집을 출입하다 걸리면 정학까지 당하던 시절이었는데요. 범생인 현수와 은주가 빵집을 간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1978년을 재현하면서 빵집을 빼놓을 수 없기에 영화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당시 종로에 있던 로얄 제과를 모티브로 설정하고 군산의 영국 빵집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시대에 무슨 고층 아파트가 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등 아파트는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라고 하네요. 이 강력한 대사는 감독이 엄청난 고민을 한 대사라고 합니다. 자칫 관객에게 시대를 고발하는 메시지로 다가갈까봐 걱정했는데요. 권상우 배우가 한번 해보겠다며 감정을 담아 외치니 현수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져서 다른 버전 없이 한 번에 오케이 컷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진을 물리치는 통쾌한 학원물이 아니기에 현수의 내면도 성장하는 병원씬을 만들었습니다. 이 역시 감독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감독도 당시 가해자의 입장이었는데 무릎 꿇는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부끄럽고 본인이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소룡이는 대학 나왔냐? 물론이죠. 워싱턴 대학교 연극과 출신입니다. 건달이지만 가족에겐 따뜻한 가장, 병두. 가장으로서의 절실함을 부여하기 위해 병두가 사는 동네를 철거 예정지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놈들이 철거를 안 하겠어? 어머니가 철거 반대 시위를 나갔다가 다치는 것도 병두가 그만큼 절실해지기 위한 설정입니다. 전국의 재개발 예정지는 다 돌아다녀 본 후 인천의 철거 직전인 동네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영화 속에만 남아있는 곳이 됐네요. 병두가 출근하고 거리에 홀로 남은 여동생 컷은 오빠 곧 돌아올 거야. 수미 쌍관의 느낌으로 현주가 떠난 뒤에 거리에 남는 컷과 비슷하게 촬영했습니다. 야 이 개샹렬 새끼야 돈 갚어! 감독은 언제나 한결같은 캐릭터보다 한 인물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는 입체성을 중요시합니다. 가족 앞에선 효자와 가장의 모습. 자존심 버리는 순간 뭐다? 양아치다. 숙소에선 형님 포스 뿜으며 자존심 버리면 양아치라고 하더니 일할 땐 바로 양아치다운 면을 보여주죠. 병두가 일하는 곳이 야만적인 공간이라면 첫사랑 현주는 지적이고 순수한 느낌의 공간으로 이질적인 두 공간이 충돌하는 느낌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나 깡패 싫어. 그니까 나 찾아오지 말라고. 이러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죠. 오른팔 종수가 아닌 친구 민호를 부르는 건 본인도 모르게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느낌을 표현합니다. 민호의 공간은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집거하던 오피스텔 내부를 똑같이 세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용기야, 의원님 제 거 좀 실어라. 대왕 호텔 인수하고 남은 돈입니다. 저는 욕심이 없어서 오래 가겠구만.
강남 1970은 용기와 종대의 성장부터 몰락을 담은 메인 플롯과 정치인과 건달들의 치열한 암투를 담은 서브 플롯, 두 가지 플롯이 교차되는 멀티 플롯 구조입니다. 없는 찬동까지 받아가냐? 여당 실세 아닙니까? 뒷배 갈아타는데 그 정도 감수해야지 형님. 극장 개봉판에서는 두 번째 플롯을 놓치는 관객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인수한 호텔 제가 맡으랍니다. 형님 참 사람 이상하게 병신 만드시네. 저 역시 무삭제 감독판을 보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기 전 현수는 아직 공부 좀 합니다. 수학과는 거리가 먼 미대 오빠 출신 권상우는 이 공식을 그림처럼 외워서 그렸습니다. 이 편지는 권상우 배우가 직접 정성을 다해 썼다고 합니다. 미술교육학과 출신 권상우 배우는 그림도 잘 그리는데요. 은주를 생각하며 얼굴을 그리는 장면을 권상우 배우가 직접 그리며 촬영했는데 삭제했다고 하네요. 이런 사내 새끼가. 천호진 배우는 실제로 태권도 4단, 유도 3단의 유단자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인 프로 레슬러 고 천규덕님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으신 것 같네요. 권상우, 이정진 두 배우는 둘 다 비흡연자입니다. 덕분에 자연스러운 겉담배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권상우 배우. 아, 새끼 뻐끔이네. 돼지 같은 새끼가 진짜. 하마와 여대생은 애누리 없이 진짜로 싸다구를 주고받았습니다. 돌려차기가 가능한 배우를 찾다가 2000년 뮤지컬 캐치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하던 백주희 배우를 영화에도 데뷔시켰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을 숨길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백주희 배우는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 수업과 마이네임에 출연하며 강렬한 이미지를 보여줬죠. 최근 종말의 바보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수와 마찬가지로 친구를 잘못 만난 은주. 대학은 그렇게 멀어져만 갑니다. 은주 친구는 18대 뽀미 언니 김민정 배우입니다. 진짜 귀엽다. 현수랑 엮어봐라. 원래 시나리오는 뭐 저런 애를 데려왔냐 였는데 김민정 배우가 예뻐서 대사를 바꿨다고 하네요. 가끔은 그녀 때문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78년 당시 서금옥의 밤의 데이트의 DJ 서금옥님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이곳은 화곡동의 실제 경찰서에서 촬영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는 경찰서이기 때문에 3시간 만에 후다닥 찍고 나왔다고 하네요. 예전에 우연히 듣게 된 땡벌을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나서 이 노래로 설정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벌처럼 앵앵대며 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넌 민간인도 아닌 것이 건달도 아닌 것이 반달이냐? 잘하자. 호구 아저씨가 검사 출신이었다니. 말죽거리 잔혹사의 영어 1타 강사 권태원 배우. 자 봐라. 고, 주, 고, 물. 감독과 세종대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땅속에 큰 항아리를 심어놓고 그 안에 배우가 들어가 촬영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소변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약 5시간 가량을 이렇게 묻혀 있었다고 하네요. 우리랑 한 목숨입니다. 몰라보게 초췌해진 민호. 영화 촬영 중 역할에 몰입하기도 했고 고생도 진짜 많이 해서 의도한 건 아닌데 자동으로 살이 쫙 빠졌다고 하네요. 형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들 볼 낯이 없다. 이곳은 부산이라는 설정이지만 사실 송도에서 촬영했습니다. 병두를 여기서 바로 죽이지 못하도록 주변에 낚시꾼이 있다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시나리오 초고에는 민호가 청룡영화제에 상을 받는 순간 병두가 나타난다는 설정이었는데 아무리 영화지만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 라이트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유하 감독의 거리 3부작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021년 영화 파이프라인으로 K-POP 무비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참패하고만 유하 감독. 2023년 드라마 아이킬유의 촬영을 마쳤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가 만든 드라마는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주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